자, 지난 시간에 일단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좀 오늘은 지금 이쪽 창에 있는 것들 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레이블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씩.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끌어다 놓은 레이블들이죠. 다.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보면은 레이블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는 이제 레이블 2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어진 거고 자동으로 지어집니다. 드래곤 앤 드롭 방식이라서 자동으로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3, 검색어는 레이블 4에서 다 각각이 자동으로 레이블마다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풋 박스죠. 인풋 박스, 이 라인 에디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름이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변경하냐면은 프로퍼티 에디터라는 부분에서 오브젝트 네임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아이디니까 라인 에디트 언더바 아이디로 해보죠. 아이디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변경되죠. 얘는 패스워드, 얘는 예를 들면 얘는 서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은 반드시 좀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쉬운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다가 여기에 뭔가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 라인 에디트 언더바 아이디라는 곳에 우리가 변수를 저장해야 되니 이 이름 명칭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에디트랑 텍스트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이런 창들에 대한 속성 그리고 이름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상세적으로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이 창이 위치하는 위치, 현재 142,168이라고 된 것은 x 값이 요 창 기준으로 142 그리고 y 값이 y축이 168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뭐 다 이렇게 배우시면 좀 어렵고, 넓이랑 높이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씩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하면서 18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죠. y축이 변하면서 내려간 결과를 좀 보실 수 있고, 170으로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 창값 하나하나에 다 속성이 부여돼서 우리가 이 속성 컨트롤로도 이 창의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젯 박스를 갖다 끌어다 놓고 사용을 했는데 그 위젯 박스를 구성하는 속성들이 있고, 그 속성들을 우리는 이 프로퍼티 에디터랑 오브젝트 인스펙터를 통해서 보고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우는 건 딜리트를 사용하시면 그냥 지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창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창을 좀 줄이고 싶다 하면은, 높이를 줄이고 싶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90 정도 하겠다,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편집을 해보고 싶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 속성 창을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드래그 드롭을 해도 이 속성이 변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를 건드려서 이 속성 창을 통해서 이 화면에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를 잡아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옆에 창에 대한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창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창을 만들면은 이 사용자가 간단한 클릭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작을 누르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어떤 행위가 펼쳐지는 것을 사실 바라죠. 우리는 그래서 만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버튼 두 가지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해 드린 대로 컨트롤 R을 눌렀을 때
이 창이 실행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시작을 클릭을 했을 때, 지금은 아무 변화도 없으나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기능들, 우리가 원했던 그런 기능들이 수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일단 PyQt 자체에서 그것을 좀 수행을 하게 하려면 일단 Qt 디자이너에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은 시그널이랑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시그널 슬롯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걸 갖고 할 거니까. 줬을 때 이 창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이시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돼서 어떤 버튼이나 어떤 개체들을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공란에 갖다 끌어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창이 하나가 뜨는데, 여기서 보시면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생겨야 되니까 이벤트라고 하고, 클릭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스타트 이벤트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클릭하고 OK 누르시고, 중지도 마찬가지로 중지를 눌렀을 때, 중지가 클릭됐을 때 우리는 스탑이라는 함수를 연결해서 이게 시행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시그널과 슬롯은 이 버튼과 어떤 함수를 연결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각각의 버튼들과 이 함수들을 만들어 연결했다 라는 글귀가 뜨죠, 밑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은 다시 GUI 편집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연결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잘 연결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저장을 좀 해볼게요. 세이브 에이지를 누르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이제 이 UI.UI라고 생성이 되는데 이름을 하나 정해 볼게요. 업무 자동화 오토매틱 프로그램이라고 정하고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automatic program.ui 파일이라고 저장이 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아까 그 경로로 가서 pyuic 5 슬러시 x 탭을 눌러주시면 그 파일 이름이 뜹니다. 그 경로에 있는 파일들 이름이 뜨고 다시 5로 바꾸고 오토매틱, 이거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py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 UI 파일이 .py 파이썬 파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에디터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놓고 생성된 파일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 자동화 들어가서 이 오토매틱이라고 생성된 파일을 띄워보죠. 그러면 이렇게 쭉 아직 뭔지는 하나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Qt 디자이너에서 이렇게 py 파일로 변화를 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죠. 여기 근데 보면은 휴면 편지체가 또 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폰트 속성 들어가서 휴면 편지체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이런 것도 보이고, 레이블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라인 텍스트 RD라는 것도 보이고, 패스워드, 라인 에디트 패스워드라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구문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런 값들을 보면은 이거는 혹시 이 라인 에디트 패스워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값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비밀번호죠. 패스워드가 보면은 요거와 지금 이 좌표 값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아, 그럼 이건 좌표값을 설정하는 그런 구문이구나. 이 구문이. 그렇게 해서 딱 하나씩 그냥, 아, 이건 저렇구나, 이건 요렇구나 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PyQt5, PyQt5 구문이, 이 코드거든요. 그래서, PyQt5 구문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나 만들면은 이제 일단 이게 PI 파일로 됐죠. 음. 그리고 하나 파일을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저도 아직 이 정확한 이런 이 전체 코드가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업무 자동화에 이 오토매틱 스타터 .py 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 앞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매틱 이 파이 파일과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둬볼게요. 그러고 실행.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편집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함수를 지정해 줬는데 함수가 없다 얘기예요. 함수가 없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아까 전에 이 GUI 파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다가 이 밑에 부분에다가 함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def start 선언해 주고 일단 pass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stop 이란 함수도 선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pass 이렇게만 선언해 주고 저장 누르고 다시 한번 이 스타터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 아직도 저도 뭐 매주를 하지만은 이게 어떤 기능인지 잘 몰라요.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각각 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함수를 만들어서 이 안에 예를 들면 텍스트 에디트가 있죠. 우리가 아까 선언했던 이쪽 창 이름이 텍스트 에디트였을 거예요. 보시면 텍스트 에디트 맞죠? 텍스트 에디트 예를 들면 진짜 간단하게 쓰이는 거는 어펜드인가? 아마 간단하게 쓰이는 거는 좀 외워두고 있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쓰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스타터를 또 통해서 클릭을 하면은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하이가 이렇게 뜨죠. 이쪽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이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을 시키고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만들면 되니까 뭐 PyQt의 전문가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은 일단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제가 이건 남겨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단 복사해서 쓰실 때 지금 보시는 여기 오토매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밑에 이쪽 부분을 그리고 여기 클래스 명과 동일하게 해주시면은 작동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여기서 함수들을 만들어내면 돼요. 함수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리사이즈는 이 전체의 창을 변경하는 거구나. 내가 만약에 여기 1000을 줬을 때 저장하고 이 스타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커지는구나.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좌우로 커졌으니까 이건 높이겠구나 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높이로 하고 저장을 누른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씩